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화장실 청소,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쉽고 빠르게, 단 10분 만에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비법을 속 시원히 알려주실 청소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화장실 청소하면요, 사실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바로 그 곰팡이 같아요. 거뭇거뭇한 게 보기도 안 좋고 왠지 건강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이 곰팡이 청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청소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화장실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타일하고 타일 사이 하얀 줄눈 있잖아요. 백시멘트 부분? 네, 거길 좀 보시고요. 또 세면대나 변기 뒤쪽 그 실리콘 마감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물이 자주 닿는 구석진 곳들, 이런 곳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곰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습기가 많고 또 비누때나 뭐 몸에서 나온 기름기 같은 거 그런 유기물이 있는 곳에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곰팡이가 좀 심한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먼저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군요. 네. 그렇게 곰팡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닦아내야 할까요? 혹시 막 아주 독한 그런 전문 세제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집 욕실에 보통 다 있잖아요. 그 샴푸. 그걸 먼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샴푸요? 머리 감는 샴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샴푸가 대부분 약알칼리성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때나 뭐 비누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유기물로 생긴 오염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청소하실 부분에 물을 살짝 좀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스펀지나 아니면 뭐 약간 거친 수세미도 괜찮아요. 거기에 샴푸를 적당량 묻혀서요. 때를 이렇게 좀 밀어내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표면에 있는 곰팡이균이나 아니면 초기 오염물들을 물리적으로 먼저 제거하는 첫 번째 세척 단계인 거죠. 아, 샴푸로 먼저 기름때 같은 걸 닦아내는 거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샴푸로 이렇게 닦아내도 뭐 거울이나 수전 아니면 타일 같은 곳에요, 하얗게 무슨 얼룩 같은 게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왜 생기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아, 네, 맞아요. 샴푸로 열심히 닦아도 남아있는 그런 하얀 얼룩들, 그거는 대부분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이 마르면서 하얗게 굳어진 겁니다. 흔히 뭐 물때다, 석회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건 이제 무기물 오염인데요. 아, 물때요? 네네. 네, 이런 하얀 얼룩에는 린스 있잖아요. 머리 감을 때 쓰는 헤어 컨디셔너요. 그걸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린스요? 샴푸 다음에 린스라니 신기하네요. 네. 린스가 보통 그 약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알칼리성인 샴푸로는 잘 안 지워지는 이런 무기물 얼룩을 녹여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샴푸로 먼저 기름때 같은 유기물때를 한번 싹 제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린스를 수세미에 좀 묻혀서요. 그 하얀 얼룩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닦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얼룩도 제거되고 또 반짝반짝 윤기도 날 겁니다. 린스에는 그 표면을 살짝 코팅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요. 오염 방지 효과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고요. 일석이조죠. 다만 그 쇠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그거는 표면에 흠집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아주 심한 오염이 아니라면 가급적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샴푸로 기름때 같은 유기물 오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린스로 하얗게 남은 물때 같은 무기물 오염을 제거하는 거군요. 야, 이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샴푸하고 린스까지 다 써서 닦아도요, 가끔 보면 그 타일 줄눈이나 실리콘 깊숙이 아주 그냥 까맣게 자리 잡은 곰팡이들 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요. 이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락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락스는 냄새도 너무 독하고 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 락스를 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미 좀 깊게 뿌리내린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고 또 살균까지 하려면요. 사실은 락스가 가장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실 때는 정말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반드시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안전수칙이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락스를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샴푸나 린스 같은 것들과는 절대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아, 섞으면 안 되는군요. 네, 이게 섞이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샴푸나 린스로 청소를 다 마치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충분히 헹궈내서 세제 성분을 완전히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락스를 사용하셔야 하는 거죠. 아, 마지막에요? 네. 그리고 락스 원액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 안 됩니다. 찬물이요. 보통 그 물 10컵 정도에 락스 1컵 정도, 그러니까 10대 1 비율이죠. 이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희석한 락스를 이제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뭐 조심스럽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분무기로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하는데 딱 10분에서 길어도 15분 정도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오래 두시면 안 돼요. 10분에서 15분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아주 충분히 헹궈내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타일이나 실리콘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꼭 틀어서 환기를 시키셔야 하고요. 당연히 고무장갑 끼시고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신 후에는 일단 화장실에서 나오시고요. 문은 닫되 창문은 계속 열어서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락스는 꼭 다른 세제와 절대 섞지 말고 샴푸, 린스 다 쓰고 물로 완전히 헹궈낸 맨 마지막에 사용할 것. 그리고 꼭 찬물에 10대 1로 희석하고 환기는 필수. 사용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마지막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아주 깨끗하게 헹궈낼 것. 아,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청소를 해도요. 꼭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 자리에 또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잖아요. 아, 이 곰팡이가 아예 처음부터 좀 덜 생기게 예방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습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곰팡이는 뭐니 뭐니 해도 습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아, 습기 제거? 네네. 네, 그래서 청소를 다 마친 후에는 그 물기 제거 도구 있잖아요. 스퀴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그냥 마른 걸레도 좋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벽이나 바닥, 거울에 묻은 물기를 좀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중요해요. 샤워를 하신 후에는 꼭 환풍기를 최소 30분 이상 틀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부 공기를 좀 순환시키고 습기를 빨리 말려주는 습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아, 환기랑 물기 제거가 기본이군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EM이라고 부르는 유용 미생물 용액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M 용액이요. 그게 뭔가요? 네, EM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미생물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걸 물이랑 EM 용액 원액을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해서요. 분무기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 마지막 단계나 아니면 평소에 화장실이 건조할 때 벽이나 바닥, 특히 배수구 주변 같은 곳에 가볍게 이렇게 칙칙 불어주시면요. 이 착한 미생물들이 곰팡이 같은 나쁜균들이 자라는 것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줄이는 데도 좀 효과가 있고요. 어머, 그런 방법도 있군요. EM 용액이라.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아니면 여름철에 날벌레 같은 게 좀 걱정되신다면요. 요즘 마트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배수구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와, 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정말 샴푸와 린스를 활용하는 것부터 또 걱정했던 락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EM 용액으로 예방하는 팁까지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청소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청소 후에 물기를 잘 말리고 평소에 환기를 자주 시키는 이 습관이 곰팡이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 아,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어요.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인생고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 인생고수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살짝 해드릴게요. 아무리 추워도 집이 안정돈되는 이유, 60대 이후 정리의 정석은 바로 이것이다.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